네, 오늘은 조금 더 먼 미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와 손정희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손정희 형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자동차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앨런 머스크와 손정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그 다음에 IT 그리고 칩 회사 이런 회사들의 그 경쟁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다른 회사들과의 전쟁에서 테슬라가 살아남는다면 마지막으로 끝판왕으로 만날 사람이 바로 손정희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티타임즈에서 2년 전에 썼던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3페이지에 보시면은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타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고 싶다고 말만 하면 알아서 데려가 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차량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테슬라가 2019년까지 판매량이 약 90만 대 정도 됩니다. 총 판매량이. 올해 목표가 7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내년 초 기준으로 최대 160만 대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나라 택시가 25만 대입니다. 만약에 로보택시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시대의 택시나 승차 공유 서비스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로보택시가 아마 도로에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근무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알아서 배차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승차 거부도 없을 겁니다. 즉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부르기만 하면 로보택시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편해지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굳이 차를 사야 되나? 그냥 공유해서 쓰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차 안에 유모차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캠핑 갈 때 쓸 용품도 넣어야 되고 주말에 장거리도 뛰어야 되는데 난 자동차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사겠죠. 대신에 지금처럼 한 가정에 2대 세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차 쓰고 직장까지 가고 주차 요금도 비싼데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집에 와 있다가 엄마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서 쓰고 이렇게 그냥 돌려 쓰면 되는 겁니다. 차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에는 공유시키고 그 다음에 굳이 차 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남의 자동차를 그냥 공유해서 쓰고 그래서 공유의 시대가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테슬라만 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냐? 아니죠. 테슬라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손정희입니다. 다시 티타임즈 기사를 한번 3쪽을 보시죠. 손정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손정희나 앨런 머스크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접근법이 정반대입니다. 손정희 같은 경우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사는 지금처럼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할 거야. 그러면 차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을까?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로보택시 부르는데 돈 쓸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면 차를 만들 게 아니라 공유 플랫폼을 휘어잡으면 되잖아, 이 생각인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구입한 사람들의 자동차를 소비자랑 이어주고 그걸로 부족한 건 공유 플랫폼에서 직접 로보택시를 사서 운영하면 현 시대에서 차를 사는 사람 그리고 택시를 타는 사람, 승차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이 모든 소비자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처럼 소비자한테 차를 많이 팔지 못할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승차 공유 플랫폼에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사주는 승차 공유 플랫폼은 갑이 되고 차를 파는 자동차 회사들은 을이 되겠죠. 그래서 손정희가 선택한 건 차량 공유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승차 공유 플랫폼은 지역마다 다 그 선도업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해도 우버가 운행을 아예 못하고 있죠. 그럼 이거 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손정희 형님도 스케일이 다르신 분입니다. 에라 그냥 전 세계 잘 나가는 승차 공유 플랫폼에 다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나는 자동차 산업의 저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동차 제조사들 너희끼리 밑에서 박터지게 싸우다가 나중에 나한테 헤쳐 모여라. 이게 바로 손정희의 전략입니다. 네, 이 표가 소프트뱅크가 모빌리티 관련해서 투자해 놓은 그런 표인데요. 자동차 관련해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서 한번 승차 공유 플랫폼을 보시죠. 디디 추신 같은 경우에 중국 거, 그다음에 인수한 99 같은 경우는 브라질, 올라는 인도, 그랩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사실상 전세계 승차 공유 플랫폼에 다 투자해 놓은 겁니다. 심지어 우버는 전세계에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잡고 있는 이 회사들과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다 투자해놨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모두 손정희 손바닥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승차 공유 플랫폼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은 이미 차를 공유하려는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꽤 오랜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전 세계 교통 상황이 어떤지
이게 시간과 날씨, 그 다음에 계절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벌써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운영한다고 해도 뭐 배차하고 매끄럽게 사람들이 이어주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 이런 거를 매끄럽게 이어가려면 아마 우버나 이런 데까지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손정희는 이 공유 플랫폼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승차 공유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다 잡고 있지만 로보택시가 나오고 나면 또 판이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그냥 직접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표에서 보셨던 디디추싱이나 우버, 그랩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이 다들 자율주행차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손정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이길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손정희가 이기는 그림 같았습니다. 일단 손정희의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차를 직접 만드는 테슬라보다 이런 면에서 더 먼 미래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100조 펀드로 알려져 있는 이 펀드 자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주가가 200달러대였어요. 지금의 뭐 5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라이다 없이 로보택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저거 너무 허풍이야 라는 이런 평가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모빌리티 분야에서 변수가 하나 펑 터졌죠. 올해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찝찝해서 공유 플랫폼을 잘 안 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냐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논의조차도 지금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한번 가장 상징적인 우버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버가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다음에 개발이 중단됐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버가 사업도 본인이 잘 되고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것도 착착착 진행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래에서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우버는 사업 모델 자체를 승차 공유해서 배송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포스트메이츠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3조 원 주고 인수했는데 이거는 우버 이츠랑 합쳐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우버 다이렉트라고 해서 식료품, 의약품, 편의점 이런 물건들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만들었고 우버 커넥트라고 해서 퀵 서비스처럼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서비스도 이번에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 우버 운전자들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한번 다른 일 해봐라, 다른 일을 소개해주는 페이지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우버의 지금 정신은 승차 공유, 뭐 자율주행차 이게 아니라 배송으로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록 중에 차량 공유에 있는 Get Aroun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렌트해주는 서비스인데 렌트를 회사랑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렌트하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차 공유와 다른 거는 운전자가 따로 없다는 거죠. 만약 로보택시가 나올 경우에는 자동차가 알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원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승차 공유 서비스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코로나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남이 자동차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매각이 안 되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 돈 이런 걸 못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Get Around가 미국 정부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남아 한번 가보신 분들은 그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실 건데요.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죠. 그랩 대표가 지난 4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최근에 350명의 직원을 정리했다고 하고요.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서도 2018년도에 발표하기를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4월과 5월에 매출이 95% 감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임원들도 사임하고 구조조정도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올라는 지금 인도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우버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정규직 직원 600명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 자체가 엄청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인도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땅이 넓고 또 기술력은 좋은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인차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인도는 그 정반대라는 거죠. 사람은 많고 노동력은 싼데 땅덩어리가 그렇게까지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인차에 대한 필요성이 좀 낮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일단 패스를 해야 됩니다. 남은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중국의 디디추싱. 여기 좀 눈여겨볼만 합니다. 6월에 상하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료로요. 물론 웨이모처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운행을 올해 3도시로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디 추싱이 좀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갈 길 급한 소프트뱅크가 바로 추가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도 디디 추싱이 100억 달러 규모로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소프트뱅크가 그 투자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억 달러 규모로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소프트뱅크가 디디 추싱을 일본에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디디 추싱은 이제 목표가 2030년까지 로보택시 100만 대를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전 세계 공유 플랫폼을 다 먹어놓고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했던 송정희가 현재로서는 믿을 회사가 디디 추싱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앨런 머스크가 이길 거냐 손정희가 이길 거냐, 이 전쟁은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 쪽도 맹점이 있죠. 라이다 없이 과연 레벨 5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야 로보택시도 가능해지니까요. 손정희 같은 경우는 맹점이 승차 공유 플랫폼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 것이냐 못 만드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투자 자체가 지금 좀 망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승차 공유 플랫폼들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가 끝까지 이 회사들 지분을 들고 있을 것이냐,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문제점을 극복을 못할 경우에는 미래의 승자가 앨런 머스크나 손정희가 아니라 웨이모나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싸움은 1, 2년 만에 누가 이겼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캐치하셔야 될 거는 결국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로보택시의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는 지금의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앨런 머스크처럼 자동차를 만들어서 로보택시를 운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의 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손정희처럼 아예 승차 공유 시스템을 내가 잡고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오게 만들 것이냐, 그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보다 조금 더 먼 미래의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컷!